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무더위를 피해 시원한 계곡으로 떠나보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목이 좋은 계곡마다 출입구를 가로막고 자릿세를 받는 불법 영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유명 계곡이 즐비한 가지산 도립공원. 시원한 계곡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깁니다. 취재진이 계곡으로 내려가려고 하자 누군가 가로막습니다. 계곡 밑에 놀러 못 가요? 평상을 빌리더라고. 평상을 아니 그냥 평상 안 쓰고. 그럼 몇 시고 가시면 돼요? 3만 원에서 5만 원을 내고 평상을 쓰지 않으려면 다른 길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길이 사유지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잠시 뒤 결국 피서객과 업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물이 좋아서 놀러 왔다고 하는데 평상값을 안 내면 못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모르고 이야기했다고 내가 그러니까 알았다 그만해.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돌을 쌓아 계곡물을 가두기도 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자리를 선점한 불법 영업에 주변 관리를 명목으로 내세우지만 곳곳에 쓰레기는 방치돼 있습니다. 의령의 또 다른 계곡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는 어김없이 평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릿세를 받는 불법 영업입니다. 청소부터 해가지고 주말에 손 한번 왔다 가보면 어디 쓰레기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정리를 안 해놔 뭐 그냥 불받칩니다. 불받. 피서객은 불만입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애기들 데리고 오면은 마땅한 자리를 저희들이 잡을 수가 없어요. 평상을 이용을 안 하고 돈을 주고 자리를 이용하지 않으면은. 해마다 휴가철을 맞아 자치단체가 단속을 하고 있지만 불법 영업은 그대로입니다. 많이 내면은 뭐 한 300만 원, 많이면 한 100만 원. 이 정도 이제 벌금을 내고 더 이상의 어떤 뭐 처벌을 받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하나마나한 단속 속에 피서철 유명 계곡이 불법 상술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요즘 채소값이 참 많이 올랐죠. 가뭄 여파 때문인데요. 최근 폭염에 채소 작황이 계속해서 좋지가 않습니다. 추석 때까지는 채소값 고공행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종우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농산물 판매장입니다. 양파 15kg 한 망의 가격은 할인 행사 중임에도 16,800원, 지난해에 비해 2배가량 올랐습니다. 다른 채소류 가격들도 지난해에 비해 대부분 올라 주부들은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날씨가 더운 탓이라서 그런지 오이도 좀 오른 것 같고요. 열무도 조금 비싸진 것 같고 좀 채소값들이 대체적으로 한 20-30%는 좀 올란 것 같아가지고. 양파는 올해 생육기 후반과 수확기에 고온과 과음으로 수확량이 감소했는데 다른 채소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황도 안 좋아졌고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채소류들이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매 가격 기준 양파는 지난해 대비 187%, 평년과 비교해도 74% 이상 올랐고 마늘도 지난해보다 45% 올랐습니다. 또 상추와 애호박도 지난해보다 88%와 77% 뛰어 여름 채소값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여기다 최근 폭염으로 채소 생장에 악영향까지 끼쳐 가격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뭄과 폭염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채소 가격이 추석 무렵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거제시 사등면 인근 해상에서 3.6톤 어선을 운항하던 67살 허모 씨가 바다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통영해양경비 안전선은 허 씨가 혼자 어선을 몰고 항구로 향하다가 바다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펌뷸런스 26개 팀이 경남 농어촌에 확대 운영됩니다. 경상남도는 이달부터 합천 4대, 하동 3대 등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출동대원 152명과 펌뷸런스 26대를 배치해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경남에는 기존 24대를 포함해 총 50대의 펌뷸런스가 가동됩니다. 펌뷸런스는 소방 펌프차와 앰뷸런스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응급구조사가 탑승해 응급분만과 급성 심정지 등에 대비합니다. 어제 사천공항에서는 위기의 사천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안정적인 수요 확보 여부가 관건입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7시 50분, 김포에서 출발한 항공편이 사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지난해 사천 김포 노선 탑승률은 36%. 지난 10년 동안 대한항공의 누적 적자는 264억 원입니다. 탑승률을 70%까지 끌어올려야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는 게 항공사의 입장. 이 때문에 사천공항 활성화 대책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도에서도 지원을 좀 해주고 여기 진주 사천 지자체에서도 일정 부분 이렇게 지원을 좀 해주면은. 하지만 재정 지원은 미봉책에 불과한 데다 직접 지원 대신 간접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경상남도의 입장. 따라서 안정적인 항공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대한항공과 경상남도는 관광 수요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40%가 안 되는 이 수요를 어떻게 70%, 80%까지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입니다. 상용 수요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고 아까 보니 결국은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 관광객이 내려와야.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공기업, 공무원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건의도 이어졌습니다. 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인근 도시를 운행하는 시외버스가 사천공항 정류장에 정차하는 등 연계 교통체계 구축 요구에 경상남도는 긍정적인 답변도 내놓았습니다. 벼랑 끝에 놓인 사천공항. 사천공항을 살리기 위해 관계기관들은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요즘 많이 더우시죠? 닷새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통영과 고성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33도, 밀양이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일부 내륙에는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후로 갈수록 구름량은 늘어나겠지만 대체로 화창한 하늘빛을 띠겠는데요. 현재 기온은 창원이 24.5도로 대체로 24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지금보다 1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특히 경보가 내려진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5도를 웃돌겠습니다. 또 이들 지역에는 현재 엷은 안개가 낀 곳이 있고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합천이 35도, 거창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또 구름량도 적어서 볕도 따가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북서 내륙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 다음 주는 수요일쯤 비가 지나면서 더위도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 사업이 바람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업 착공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산천구는 동의보감촌에서 열리는 아토피 치유 캠프 참가자를 오는 12일까지 모집합니다. 남해군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오는 14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함양군은 9월 열리는 제3회 재능 나눔 콘서트에 참가할 재능 기부자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 서부지부는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141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지원되는 자금은 창업기업 지원자금 32억 원, 신성장 기반자금 18억 원, 수출금융자금 2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24억 원 등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 서부지부는 이번 정책자금 추가 지원이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경기 회복과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것이라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에 공모하는 5급 임기제 11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개 분야 각 1명을 뽑는 공모에 언론 홍보 분야에 5명, 정책 분야에 2명, 의회 분야에 4명이 지원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오는 1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당초 공모 계획이 나오면서 보수단체와 노조는 박교육감의 측근을 심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과 협의도 없이 공무원 정원을 줄여가면서까지 채용하려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경남은행이 하반기에 특성화고 출신과 신입 행원 등으로 140여 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BNK금융그룹은 경남은행과 부산은행 등 계열사가 모두 400여 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기로 하고 오는 10일 부산은행 본점, 11일에는 경남은행 본점에서 합동 채용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은 올해 하반기 채용 시기를 통일하고 동일한 채용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프로야구 NC다이노스와 창원시청을 비롯해 창원 8개 사회단체가 시민 서포터즈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사회단체 회원 5만 명이 NC다이노스 후원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또 NC다이노스는 후원 회원에게 단체 관람료를 할인해주고 지역 특산물 홍보시설을 설치합니다. 올해 김해공항에 면세 한도를 넘는 물품 반입이 늘면서 오는 10일부터 집중 단속이 펼쳐집니다. 김해세관은 올 상반기 면세 한도를 넘는 물품 반입이 5,500여 건 적발돼 지난해 4,800여 건보다 14%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관은 올해 김해공항을 이용한 입출국자가 지난해보다 19%가량 늘어난 데다 여행객의 씀씀이가 늘었기 때문이라며 오는 10일부터 2주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남과 부산 지역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은 14억 3천만 원으로 올해 전체 미납액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통행료 미납액은 25억 원, 지난 2013년은 17억 원으로 통행료 미납은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